네, 안녕하십니까, 정검입니다. 오늘은 키보드 하나 들고 왔습니다. 바로 이 키보드입니다. 브랜드 네임은 메카닉이라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아서 제대로 된 발음상 번안이 이루어지지 않은 제품입니다. 희귀한 제품을 왜 리뷰하고 있느냐라고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메카닉사로부터 제품을 지원받아서 리뷰를 하고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 구독과 좋아요. 블루투스 키보드 겸 유선 키보드는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을 특별히 리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제품을 협찬받았기 때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사용성이 좋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기존에 사용했던 기계식 키보드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굉장한 편의성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물론 타건감이랄지 키 입력 성능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많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존에 사용했던 키보드와는 차별적인 좋은 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간단하게 톱파보고 넘어가 볼게요. 사실 우리가 기계식 키보드 하면은 떠오르는 가장 첫 번째 단점, 무겁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고 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성이 좋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때문에 이 무게 가지고 시비 거시는 분들은 사실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좀 묵직해야 이 기계식 키보드가 안정성이 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튼튼함으로 대변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다소 좀 묵직한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무거운 무게가 단순히 이 안에 쇠판, 그러니까 무게추 그리고 하우징 이런 것들로 디자인돼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무게 자체를 보조 배터리가 채우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무려 8000mAh나 되는 꽤나 무거운 묵직한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계식 키보드들, 그러니까 무선 기계식 키보드들보다는 훨씬 더 오래 간다라고 하는 점이 있는 겁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던 애플의 무선 키보드 같은 경우는 무게나 그 슬림함 이런 것들이 가볍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안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의 용량도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충전을 해줘야 되는 단점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최장 720시간까지 액티브 사용 시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720시간 하면은 우리가 이 키보드를 타건하는 시간만 따졌을 때 거의 한 달 가까이를 계속 타건을 해야지 이 녀석을 방전시킬 수 있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스위치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죠. 이름하여 G-Rule 하이파이 사운드 스위치입니다. 보통 청축 같은 경우에는 찰칵찰칵하는 그 특유의 스위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 스위치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공동 사무실에서 사용을 할 수가 없고 가족 구성원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시끄럽다라는 컴플레인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스위치 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 소리가 답니다. 한마디로 스페이스바를 클릭을 할 때 이 정도 소리가 전부다라는 얘기예요. 깔끔하죠? 지금은 제가 일부러 소리를 내려고 찰칵찰칵 소리를 냈는데 그냥 우리가 타건을 하게 되면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충분히 조용한 소리가 난다는 거고, 제가 소리를 안 내려고 하면 이 정도까지도 소리를 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이거를 청축 키보드와 비교를 해서 들어보면요, 때문에 이 키보드에 붙여진 이름 G-Rule 하이파이 사운드 스위치라는 이름을 제조사에서 붙였네요. 사실 이제 하이파이 사운드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타건감이 부드럽고 깔끔하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기는 듭니다. 여기에 다층 흡음재까지 들어가서 타건음은 쨍하고 선명한데 울림은 최소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이파이라는 이름이 그냥 간판용 이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키캡을 딱 빼봤는데 안에 스위치 색깔이 회색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회색으로. 혹자는 요거를 실버축 혹은 은축이라고 부릅니다. 은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은색축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은색축이야. 처음 누르기 시작할 때부터 입력이 시작이 돼서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게이머들한테 굉장히 많은 각광을 받는다고 해요. 사실 그래서 게임할 때 얼마나 빠른 반응 속도와 그 게임하는 감이 좀 생길까 해서 DJ Max로 이 타건감을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결과 한번 볼까요? 제가 진짜 FPS는 젬병이라서 리듬 액션 게임으로 테스트 해봤다는 점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DJ Max와 얼불춤으로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결론은 은축의 빠른 입력감 덕에 연타, 순간 반응, 박자 맞추기가 꽤나 시원하게 먹히더라고요. 이게 진짜 게이밍용이 맞구나 싶은 순간이었습니다. 거기에 97키 배열이라는 공간 효율을 챙기면서도 이 넘버 패드가 그대로 살아있어서 이 숫자에 입력하는 엑셀 작업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유용했고요. 간단하게 스펙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연결은 USB-C, 2.4 무선, 블루투스 세 가지를 모두 지원하고요. PC, 스위치, 모바일, 안드로이드, TV까지 커버합니다. 조명은 1677만 RGB 컬러에 17가지 효과, 그리고 음악에 맞춰 불빛이 반짝이는 오디오 비주얼라이저까지 갖추고 있다고요. 리듬 게임 돌리면서 불빛까지 같이 춤추니까 게임 몰입감이 배가 되는 게 보이시죠? 근데 아직 얘기가 좀 더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도 현재 쿠팡가 67,000원에 판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스펙표를 보고서 실제로 체험해 본 포인트 중에 좋은 점들을 이렇게 추려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지금부터가 진짜 리뷰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좀 해볼까요? 사실 저는 맥과 윈도우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윈도우에서 효과적으로 돌아가는 편집 프로그램이 있고 맥에서도 효과적으로 돌아가는 편집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섞어서 쓰지 않으면 작업이 좀 잘 되지 않는 그런 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쓰고 있는데, 기존에는 이 레오폴드 기계식 키보드를 윈도우에 물려서 쓰고 있었고, 여기에 보이는 이 맥킨토시용 전용 키보드를 맥에 물려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맥용 키보드를 꺼내서 쓰다가 레오폴드 키보드를 내놓고 다시 쓰고, 레오폴드 키보드를 얹어놓고 다시 맥용 키보드를 꺼내서 쓰는 이런 되게 불편하고 비효율적인 수압 과정을 거쳐서 이 두 가지 운영체제를 사용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노상 일반할 순 없잖아요. 놀기도 해야지, 게임도 즐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펑 같은 게임들은 윈도우에서 즐길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맥에서도 됩니다만 그래픽이 별로 안 좋아.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에서 돌려야 됩니다. DJ Max 같은 경우에는 반응성이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다 보니까 윈도우에서밖에 안 돌아가요. 윈도우를 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플랫폼에서 작업을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엔터테인먼트까지 챙기고 있었죠. 이런 저에게 굉장히 착부신 키보드가 바로 이 메카닉 K600G라는 모델의 키보드였습니다. 이 키보드는 총 5가지의 인풋과 동시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유선으로 연결할 수 있고요. 2.4GHz로 연결할 수 있고요. 블루투스도 총 3종의 기기와 페어링 해 놓을 수 있습니다. 반응성이 매우 중요한 윈도우 컴퓨터는 유선으로 연결을 해놓고, 나머지 그냥 작업할 때 반응성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것들은 맥에 연결을 해놓고 작업을 진행을 했었단 말이죠. 이렇게 해두면 윈도우 PC에 전원이 상시 연결되어 있으니까 방전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무선으로 사용을 할 때는 버튼 하나로만 간단하게 조작을 해서 맥으로 바로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좀 값비싼 블루투스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모니터가 달려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솔직히 이 제품 사용하면서 모니터까지도 필요가 없습니다. 쓸데없는 전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만큼 좀 더 키보드 사용하는 시간에 쏟아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펑션 키를 누르고 1번, 2번, 3번을 누르면 거기에 할당되어 있는 무선 기기로 페어링이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선과 무선을 구분짓는 경계는 바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이 스위치 하나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각 번호에 맞는 기기, 아이패드, 아이폰, 그리고 맥 이렇게 하나씩 할당을 해놓고 연결을 해놓으면, 저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기기를 사용을 하면서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 분들에게는 정말 최적의 기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다른 제품들 사용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멀티 페어링 되는 제품들 요즘 진짜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제품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가격 대비 성능 비에서는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제품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사용해본 멀티 페어링이 가능한 기계식 키보드 중에서는 그래도 탑티어 포지션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현재 이 제품은 저에게 있어서는 100점짜리 제품입니다. 맥과 윈도우를 넘나들며 작업을 하며 아이패드와 아이폰처럼 키보드 입력을 바로바로 하고 싶은 여러가지 멀티 페어링 기기가 필요한 저에게 있어서는 말이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블루투스와 기계식 키보드가 혼용된 키보드를 잘 안 썼어요. 왜냐하면 기계식 키보드는 기계식 키보드로서의 기능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었어요. 한마디로 유선으로만 기계식 키보드를 사용을 했었다는 얘기죠. 키보드 입력에 있어서는 반응성이라든지 사용감에 있어서의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애플 키보드도 유선으로 연결을 해서 쓰는 편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멀티 페어링이 되는 블루투스 기계식 키보드에 약간의 조금 안 좋은 선입견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K600G 이 제품을 지원을 받아서 사용을 해보면서 이 제품을 추천을 해주신 이 그 홍보사에 오히려 역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만족하고 쓴 제품입니다. 제가 키보드의 아주 전문가는 또 아니다 보니까 다양한 제품들을 비교해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또 수많은 키보드를 써보면서 이 키보드의 티어를 조금 위아래로 매겨보는 것도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 아래에 표시되는 링크로 제품을 구매해주시면 정보 및 컨텐츠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곰빵! 바쁘고 정신없는 와중이기는 한데 그래도 협찬 제품이기도 하고 이렇게 빠르게 한번 훑어봤습니다. 사실 뭐 키보드에 대한 경험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 정보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좀 좋겠고요. 앞으로 조금 더 시간 내서 파이팅 해가지고 빠르게 일 쳐내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컨텐츠 생산 속도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